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잠깐 봐줄래요? 강의 계획서 보면은 오늘부터 10회에 걸쳐서 송웅열 교수님 책을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0회에 걸쳐 이 책을 다 보려면 굉장히 빠듯하지만 주로 기출이 많이 되는, 그죠? 우리 수험에 필요한 쟁점 위주로 빠르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웅열 교수님 책은 다 아시겠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상법책이에요. 현존하는 최고의 상법책이고, 여러분이 보는 어떤 암기장이나 수험서도 다 이 책을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분명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 책이 제일 잘 쓰여진 책이에요. 수학열 교수님 책.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내용은 변호사 시험에 절대 단언컨대 있을 수 없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주시면 되고, 또 교수님이 아시다시피 되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역대상 수험생이 가장 많았다는 88년 학력고사 수석이잖아요. 거기다가 삼시 합격하시고, 그리고 스펙도 끝판왕이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책이 굉장히 쉽게 잘 쓰여졌어요. 저는 매년 보는데, 정말로. 이 책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책의 서술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쓰여진 책이니까 하고, 잠깐 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밀리지 않고 잘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하고, 됐고, 책도 좀 부교재도 다 심판이 나와서 심판 기준으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또 12회 변호사 시험을 하시면 심판 위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판 위주로 선택형도 그렇고 사례 기록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일정 잠깐 봐주시면 시험을 매일 보겠습니다. 시험 매일 보겠어요. 10회. 그래서 예습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식의 학습법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전으로 할까 하다가 계속 저녁으로 해왔다고 해서 좀 흐름을 끊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는 저녁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바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강평은 자연스럽게 2길 강평으로 되겠죠. 오늘처럼 당일 강평이 아니고. 그래서 선택형은 여러분이 좀 부담 느끼실 수 있어서 기출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선택형은 모의까지 보면 솔직히 다 못 볼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출 문제 위주로 하되 제가 모의고사는 한 두세 개 정도 출제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공부도 좀 안 되고 그래요. 왜냐면 20일 날 변호사 시험 발표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내 이름이 없을 걸 예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지만 냉정하게 제가 공지사항으로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남들 다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 상법을 받으면 여러분이 편해요. 1순환 갔을 때 편하고 2순환 갔을 때 편하고 마지막 갔을 때 편합니다. 사실 이 시험이 별거 아니거든요. 다 비슷한 두뇌의 친구들이 똑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볼 때 내가 한 번 더 보면 한두 개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격에 좀 더 다가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좀 오전 강의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목요일 토요일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또 세미나 발표가 있어가지고 4월 23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4월 24일 일요일 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시험은 오후로, 그죠? 일요일 오전에 시험 보는 건, 그죠? 신의칙상 위배되기 때문에, 그죠? 일요일 오후에 시험을 보고 강의도 오후 강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10회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여러분 혼자 하면 이거 안 볼 거잖아요. 혼바하면 사례 안 쓸 거잖아요. 그래도 쟤랑 시험 보면 어떻게든 쓰니까 오늘 14명 시험 봤더라고요. 14명. 저희 학원의 등록번호가 58명인데 응시인원 14명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발표 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작년 기준으로 250명 등록 인원이었지만 좀 넘었나? 막판까지 남아있는 학생은 한 14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40명밖에 안 돼요. 이유는 나에게 묻지 말고. 근데 저는 동일한 강도가 아니고 뒤로 갈수록 전 더 열심히 해요. 초반보다는 뒤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과도하게 열정이 많은 게 장점이 단점인데 뒤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하니까 봐봐요. 시험도 항법 10번 볼 테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얻어가시면 돼요. 준비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얻어가는 수업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좀 특이한 게, 그래서 토요일 수업은 없고 일요일 날 한다. 4월 24일. 그리고 마지막 날 화요일은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 강의를 할게요. 오후 강의를 하는 이유는 채점을 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일부터 또 정규 강좌가 시작되거든요. 민법.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4월 27일부터 K2 정규 강좌가 시작됩니다. 민법. 그래서 강평을 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오전 강의가 아닌 오후 강의로 해서 상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배치하면 사실 진도 나가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문제일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좋겠고, 아시다시피 상총이랑 어수는 사례 기출 문제가 많지 않아서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건 회사법이에요. 회사법은 기출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풀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례형이든 선택형이든. 그래야 이 진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법 전체를 좀 한번 아주 볼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보자. 오케이. 그다음에 오늘 문제 풀어온 거 강평 빨리 해보면, 오늘 첫 회라서 여러분이 형사법 끝나고 바로 넘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문제도 매우 평이하게 기출 문제만 출제했습니다. 창작 문제도 있긴 한데 그것을 출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풀어보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오늘 기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1문의 1.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가요. 또 그죠? 하고 또 합격하면 다양한 데서 만나요. 뭐 법원에서 만나고 이런 건 당연한 일이고, 학교에서도 많이 만나고, 학교에서 같이 수업 들은 학생도 있어요. 저랑. 그 친구도 박사과정 들어와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둘이 묘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일본어에 굉장히 능통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번역 부탁할 때마다 변호사님이 강평이랑 뭐 채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독일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제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조금만 힘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8개월 남았나요? 8개월도 안 남았나? 이제 정도 하면 또 사람이 힘든 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잘 견뎌주시길 바라고. 1문의 1 빨리 풀어보면, 삼강 주식회사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이며 대표이사는 갑입니다. 삼강은 전기 배터리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삼강은 위에서 언급된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성남시에 삼강 주식회사라는 상호 등기 미추, 그죠? 상호가 등기되어 있어요. 다음에 삼강전기는 2018년 초 성남시에 설립된 이래 삼강전기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해서 거의 뭐 겹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삼강은 삼강전기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그죠? 그죠? 등기된, 그죠? 상호권을 가진 선등기권자가, 그죠? 뒤에 자기랑 거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일한 상호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삼강 주식회사와 삼강 전기 주식회사는 동일 상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 전용권 행사 일환으로서 상호 폐지 청구권과 손배 청구권, 이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겠죠. 상호 폐지 청구권은 상법 23조 1항의 규정이 있고, 사안포섭할 때는 부정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발생 염려인데, 이 사람은 등기를 했기 때문에 좀 청구하기가 더 유용하죠. 왜?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거든요. 입증 책임이 삼강 전기 측에 있어요. 부정한 목적이 있고 오인 가능성이 없다는 고 손해 발생 염려,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피고 측에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안 했으면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요. 그 차이에서 등기 여부의 실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손배 청구할 수 있고, 상법 23조 3항은 750조의 확인 규정이에요. 민법 750조의 확인 규정. 특칙이 아닙니다. 750조랑 동일한 규정으로 봐요. 고유가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배 발생 다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상호 등기 배척 청구권 22조는 안 돼요. 왜? 동일 상호여야 되거든요. 근데 동일 상호는 아니죠. 그래서 상호 전용권 행사로서 상호 폐지와 손배 청구할 수 있고, 상호 등기 배척은 안 됩니다. 이건 아마 변식 기출 문제일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죠? 9회인가 10회인가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고, 다음에 1문의 2 문제
이건 모의고사 문제죠. 자본금 총액이 A회사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후로 운송과 숙박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경 A회사는 숙박업이 장기적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영업 중 숙박 부분만 분할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수립한 후 주총 승인을 얻어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2015년 10월 1일에 호텔업을 하는 D회사 호텔 영업 임대차 계약 체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가끔 답안을 보면 이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 쓴 답안이 있어요. 즉 1분의 2의 문제 1에 쓸 내용을 문제 2에 쓰고 문제 2에 쓸 내용을 문제 1에 쓴 학생이 가끔 있어요. 난 아니에요. 100명 정도 보면 한 3, 4명 정도 그렇게 써요. 논점이 틀린 거죠. 그죠? 여러분. 1분의 2의 문제 1은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에게 상법 41조 1항, 영업 임대차의 경우 41조 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고, 1분의 2의 문제 2는 뭐죠?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쟁점을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쓰는 경우. 그래서 1분의 2의 문제 2 내용이 문제 1에 적혀져 있고, 문제 1의 내용이 문제 2에 적혀져 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B사가 영업 임차인이 되는 거거든요. 영업 임차인. 그리고 D사가 영업 임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영업 임대인. 그리고 명의 대여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명의 대여자가 된 거고, 이 사람이 명의 차용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1분의 2 문제 1은 D회사의 채권자가, 그죠? D회사의 채권자가 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 1번의 문제고, 문제 2번의 문제는 B사의 채권자가 얘에게 명의 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크로스 되는 문제죠. 근데 이거를 시간이 쫓기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의 2 문제 1은 아시다시피 영업 임대차에는 상호소득 양수인에 관한 상법 42조 1항을 우리 판례가 유출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B회사는 D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명의 대여자에서는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 요건이 충족되면, 그죠? 채권자는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만약에 45조 1항이 유추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유추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둘 다 부진적 연대 책임을 져요. 명의 대여자나 명의 차용자나 영업 양도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둘 다 뭐예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거기 연대의 이름이 뭐예요? 부진적 연대 책임이에요. 부진적 연대 책임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네 가지. 변제, 대물, 봉제, 공탁, 상계 외에 나머지는 다 상대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교수님 책 보면 알겠지만 상법은 민법의 특별 규정이잖아요. 근데 그 상법을 규율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다 어디에 있어요? 민법에 있어요. 그죠? 민법의 상하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결국 그래서 상법을 맨 마지막에 배우는 거고 산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상법을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거래 안정에 유의하고 경제적 실질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져요. 사실 공평 정의의 관념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요소예요. 상법이라는 것은. 이제 나옵니다. 실체적 진실보다 거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신속성하고. 왜? 거래 한두 개 손해 봐도, 그죠? 장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조금, 뭐죠? 외상 고객이 생기더라도 영업을 하는 게 낫거든요. 상인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코로나 시국 때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영업을 하게 해서 좀 외상 고객도 나오고, 좀 결손금도 생기더라도 총액은 그게 낫거든요.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맞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이거든요.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지금 뭐 12시 풀린다고 해도 상인들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최소 3개월로 보거든요. 최소 3개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12시까지 바로 이렇게 꽉 차지 않아요. 그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법은 특색이 여러 가지 특색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색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거래의 안정과 신속성. 왜? 제가 말한 이유로. 왜? 영업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한두 건 까짓 거 손해보는 게 낫다고. 그 옷장사 하는 친구들 마인드
본 적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동대문에서 옥장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반품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반품률을 몇 %까지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반품률을 30% 내외 정도까지 잡아주면 굉장한 흑자로 봐요. 이제 3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적자가 더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돈이 오고 가는 건 상관없는데 돈이 오고 가는 그죠 볼륨, 총량을 늘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상거래는 철저하게 그런 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는 오히려 그래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친구들이 재밌어하는 게 상법이에요. 민법 오히려. 그래서 뭐 이제 대충 강평 빨리 했으니까 최고 답안이랑 자기 답안 좀 비교해 보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가급적 부담 주지 않은 순으로 시험은 계속 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한 만큼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